전남 동부권의 주요 산업단지에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해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여수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참돔 집단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공영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조정됩니다. 200번과 300번, 1번과 2번 등의 버스 노선에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바뀔 예정입니다. 3월 5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투표소 26곳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선거인 3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해 수산당국이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수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돌산읍과 남면에서 참돔 3만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피해 허가를 중심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이후 해양수산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 가망만과 여자만에는 지난 10일부터 저수온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올해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3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투표소 26곳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전남의 선거인 38,465명,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한 뒤 3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선거일에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는 곳은 관할 선관위가 협의한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주요 산업단지가 업계 불황 등 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간의 지원책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한때 연간 생산액이 86조 원에 달했던 여수 국가산업단지.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시작된 불황은 서서히 공장 곳곳에 불을 꺼뜨리더니 일부 생산 공정의 철수마저 불러왔습니다. 그나마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감축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단이 정상 가동될 때와 비교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일자리가 기존 7천여 개에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골든타임의 임계점이 왔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위기, 그리고 여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좀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있는 광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과 전기차 수요 감소,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산업 재편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협력사들이 금리 우대라든가 이런 식의 지원을 갖다 받을 수 있고 그 산업 재편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갖다가 하면은 그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기업들을 보고 있는 협력사들이 같이 합쳐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광양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목표로 다음 달 관련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는 오는 3월 초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철물점에서 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건물 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4일 저녁 8시쯤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1층짜리 철물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4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상점과 주택 8곳으로 불이 옮겨붙어 약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9시 40분쯤 신안군 송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9.7톤급 어선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해상을 순찰하던 중 정박된 어선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한 척이 전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호는 지난 1월 31일부터 송도항에 정박 중인 어선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선박 관계자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봄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3월 1일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200번은 10회, 108번은 7회, 800번은 4회씩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00번은 운수 종사자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기존 5.5회에서 4.5회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자가 바른 1번과 2번, 66번은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에 평균 10에서 13분 정도로 운행 간격을 좁히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아래 법적 가족의 출산반을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3년 전 이미 42%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만에 2자리로 올랐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치보다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요.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라도 동반 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 반면 비혼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그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 출산을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봐서는 애매하고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상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정치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오늘 나온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갈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 제도화의 의미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기보다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달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방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농기계 소유 농가에게 이동 조치와 폐기 처분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각과 폐기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93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수산기업의 가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임대형 가공 공장을 내년 2월까지 준공하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과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사업 등에 53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른김의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마른김 물류단지를 짓고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건립과 유통상자를 보급하는 등 226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국회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 군수는 25일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금액인 10만 원 기부자가 2023년에는 84%, 이듬해엔 92%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현행 최고 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암군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4일 미안변을 끝으로 각 읍면 11곳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모두 224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천왕사 편백숲 조성, 무화과 부산물 파쇄장 설치, 대천동 문화사업, 대봉감 시베지 공원 조성, 대체작물 확대 권장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암군은 앞으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이 시급하거나 실현 가능한 사항은 서둘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이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전남 목포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24일 전남 목포에서 전남 지역 유관기관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조선업과 풍력, 자동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업 분야의 주요 협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전남에서 처음 진행됐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의 전남 분원 설치와 목포 남학의 친환경 전기성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신안군이 각 섬마을에 고유의 색을 입히는 이른바 컬러 마케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를 개발한 뒤 출원을 마쳤습니다. 신안군은 형형색색의 뜻을 지닌 컬러풀과 지명인 신안의 영어식 철자에 각각 색을 입히고 국문과 영문 등 두 종에 대한 상표를 11개로 분류한 뒤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표는 각 섬별 특색을 7가지 색으로 표현했고 지역 농수산물이나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나 상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3월 21일까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지정 음식점 100곳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섬 지역 소재에 있거나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컨설팅단을 꾸려 음식점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안내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0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남성 또는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 보건 시술비와 생식세포 동결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